자, 사무실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 칠판에다가 한 3번 정도를 쳐가야 돼요. 1번, 2번, 3번. 그래야 끝나요. 자, 먼저 아까 사무소 설치 부분을 갖다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지워놓으셨네요. 자,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 1개요. 예외가 있겠죠, 예외. 예외는 뭐겠습니까? 1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무실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누군가요? 법인인 기업, 공인인계사가 사무실 여러 개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사무소 때문에 그렇죠. 분사무실 때문에. 그죠?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아니면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분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법인만 낼 수 있어. 근데 그 법인에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지역농협 같은 특수 법인도 낼 수 있어요. 일반 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 건 당연하고 특수 법인까지도.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 법인이 뭐였냐면 단위농협, 지역농협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만 낼 수 있다. 분사무소 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다. 설치 기준. 낼 때 3가지입니다.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과체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분사무소 낼 때 주된 사무소 여기 광명에 있고 분사무소 낸다 그러면 이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주된 본점 있는 데는 빼고 무조건. 그러니까 광명시는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 군구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1개씩만 됩니다. 1개씩. 과천시가 영업이 잘 된다고 과천시에다가 2개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구별로 1개씩. 그 다음에 거기에는 책임자를 앉혀놔야 됩니다. 책임자. 이 책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개업 공인인계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책임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여기 3가지 설치 기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할 때 이 기준을 갖춰야 돼요. 특수법인, 지역농협도. 근데 다만 지역농협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까지 두는 건 맞는데 그 책임자가 자격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특수법인한테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적용되지 않으면 무슨 얘기예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를 안 둬도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책임자를 두긴 둬야 돼. 여기까지는 적용된다고요. 근데 책임자가 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절차를 보면 설치 절차. 보통 시험 문제가 요 분사무소 부분이 한 문제가 출제돼요. 그때 절차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설치 신고예요. 만약에 여기 주된 사무소가 광명에 있다. 광명. 그런데 분사무소를 갖다가 광명은 안 되겠지. 자, 분사무소를 과천에 설치한다. 그런 거예요. 요거 분사무소. 그 절차가 3단계 절차예요. 일단 설치 신고예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할까요? 분사무소를 여기 과천에 되겠다고 과천시장한테 가서 설치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인 광명시장한테 가서 설치 신고한다 이거예요. 설치 신고 광명시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 이때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네.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는데 이때도 말이 설치 신고지 일반적인 사무소 오픈하고 똑같아. 따라서 이때도 수수료 내고. 이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할까요? 등록 신청할 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예요.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천시 조례예요? 광명시 조례예요? 광명시 조례입니다. 거기 가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 아주 중요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사무실 오픈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놓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사무소를 차리게 되면, 이게 차려지면 이 분사무소를 차린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사무소가 늘어남으로써, 독자적인 영업장소가 늘어남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갑이라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갖다가 한 개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분사무소 한 개당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인 개공이요. 근데 그게 언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점상 분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해야 돼요. 차리기 전에. 설치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에는 요게 들어가.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줄여서 보증 서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는 보증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면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미리 법인이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해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구비서류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게. 그 다음에 이때도 가만 보면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요. 구비서류에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출할 서류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광명시장이 확인해 볼 거니까 시도이사한테. 그래 빠지는 거. 그렇지만 실무교육 수료증 내고 사무소 확보 서류도 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서 얘기한 실무교육 수료증은,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요것은 누구 것만 내냐면 책임자 것만 냅니다. 아까 책임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임자는 분사무소를 차릴 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고 그 받았다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비서류에서는 세 가지가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서류가 구비서류에 들어간다는 점. 두 번째는 이때도 마찬가지 책임자의 자격증 4번은 구비서류에서 빠진다는 점. 세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누구 것만 낸다고요? 책임자 것만 낸다는 거. 이게 구비서류 중요한 거. 이렇게 설치 신고를 갖다가 여기 가서 하면 이거 설치한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설치 신고를 받은 광명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돈 받고 이걸 따져보겠지. 서류를 맞는지. 그래서 맞으면 신고 필증을 내어주겠죠. 그럼 신고 필증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법인은 영업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마무리 절차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설치 신고를 갖다가 광명시장한테 해놓으니까 과천시장은 그 관내에 분사무소가 차려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과천시장은 이거 차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광명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천시장한테 거기다가 분사무소 냈댄다라고 통보해 줘야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통보하죠? 지체 없이 통보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광명시장은 이때 과천시장한테 통보하는 것 말고 통보를 한 군데 더 해요. 통보 한 군데 더 한다고. 어디에 통보하냐면 바로 협회에다가 통보해요. 아까 우리 별표만 하고 넘어온 게 있었어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해야 돼요. 그런 게 6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등록증 내어주었을 때도 등록상을 협회 통보했었죠? 언제까지 통보했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했었죠. 10일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요. 과천시장한테도 통보하죠? 그 과천시장은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예정지역이요. 예정지역. 그때는 어떻게 통보하고요? 지체 없이. 통보를 두 군데 합니다. 통보를. 분사무소 설치했다는 통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 마지막 내용이 자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요것만 분사무소 부분만 한 문제로 출제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사무실 내용이 같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제 앞쪽에 원칙이나 뭐 저런 거에서 한 지문 여기서 한 지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3개 지문은 여기 나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공동사용은 자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공동사용은 하나의 사무실이에요. 이걸 개업공인인사 A, B라는 개업공인인사 이런 식으로 2명 이상의 개공이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칸막이를 치고 쓰든 없이 턴오프 쓰든 한 사무실 공간을 2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걸 공동사용이라고 불러요. 2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C, 개공 이런 식으로. D, 5명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여럿이 같이 쓰는 것을 공동사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요 종류는 안 따져요. 이 사람이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여기가 법인 개공이고 막 종류가 다 틀리네요. 여기는 부칙 개공입니다. 그래도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쓸 수가 있다. 대신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더라도 이 사람들은 별개의 부동산 사장님들이에요. 별개의 개공들이에요. 따라서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져야 될 각종 의무나 책임은 각각 지게 돼요. 법률관계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을 등록하는 거 생각하면 인장을 등록할 때요. 여기는요. A는 A대로 자기가 쓸 도장을 등록하는 거고 B는 B대로 도장 등록하고 C는 C대로 등록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요. 도장 등록료.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해서 도장을 같이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각각 등록해야 됩니다. 각각이요. 각각. 그 다음에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각 해야 되겠죠? 보증 설정도. 그 다음에 중개사무실에다가는 등록증이나 좀 이따 배울 거 자격증이나 막 보증서류나 막 요율표 같은 거 걸어놔야 돼. 그쵸? 그래서 게시하는 것도 뭐요? 각각이죠. 만약에 6명의 개공이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6명이 다 붙여놔야 되겠죠? 벽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도요. 만약에 A가 사고를 쳐가지고 갑한테 손해 입혔다 그러면 갑에 대한 배상 책임은 A가 지는 거지. A하고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해서 B하고 C가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지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각각 지는 거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쓰면 같이 쓰게 됐느냐? 그걸 보면 역시 이것도 너무 쉬워요. A가 원래 혼자 쓰고 있었어요? 개공이에요. 그런데 B가 이번에 자격증을 땄다고요. 이번에. 근데 A하고요. 잘 아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B가 A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A가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A한테 빌린 거예요. 그래서 B가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신규 오픈을 하게 된다고. 등록 이렇게. 신규 등록이 끝나는 순간에 이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개공과 B라는 개공이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게 되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막 그렇죠. 이게 공동사용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같이 쓴다고요? 신규 오픈.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존 업자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승낙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사무실 여기 쓰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 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친해요. 근데 여기는 파리만 날려요. 그러니까 A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A가 승낙을 해주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가네요. 그래서 절반을 B가 쓰네요. 이렇게 돼서 이사가 끝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을 A라는 개공과 B라는 개공이 같이 쓰게 되죠. 승낙을 받아갖고. 이것도 뭐예요? 공동사용. 그러니까 공동사용하는 원인은 두 개가 있네요. 신규 등록하고 뭐예요? 이전 신고. 신규 등록도 둘 다 이번에 자격증 딴 사람이에요. 한 사무실 얻어놓고 둘 다 신규 등록하면 그것도 공동사용이 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둘 다 A하고 B가 이 공간을 얻어놓고 이 공간으로 이 사람도 이사하고 이 사람도 이사하고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이것도 공동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용하는 절차를 가만히 보면 신규 등록 아니면 뭐예요? 이사 와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시험에 나올 내용도 없어요. 나왔던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죠. 요거 승낙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사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공동사용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일 때는 공동사용이 인정이 안 돼요. 원래 공동사용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자,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4개월 받았어요. 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단골 고객들은 계속 와요. 지금 계약서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계약서 못 써줘요. 그러니까 A가 B라는 사람, 자격증 갖고 있는 B를 갖다가 끌어들인다고요. 이렇게. A가 승낙서 써주고 오케이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이쪽으로 신규 오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규 오픈해서 사무실을 같이 쓴다면 임대료도 안 받을 것이고 일도 가르쳐준다고 A가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끝내게 되면 A하고 B가 같이 쓸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다고 한다면 관청에서는 B가 이곳으로 신규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등록을 안 받아줘요. 이유는 뭐 그래요? 왜 그래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가. 이건 어떤 위험성이 있죠? A가 B의 신규 등록을 통해서 B가 등록을 해버리면 A는 4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돼서 자기 도장을 못 써먹잖아요. 계약서를 못 써주는데 B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A가 B의 도장을 빌려가지고 B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영업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 당한 그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누구도 알았냐면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신규등록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실로 신규등록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빈 공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인정이 돼요. 근데 영업정지 받고 있는 개공, 또 영업정지 아닌 개공이라면 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등록이 안 나더라. 아무리 승낙서 써줘도. 예? 똑같은 이치로 B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파리만 날려요. 근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제시하죠. 이쪽으로 와라. 같이 하자. 그러면 임대료도 안 받을 것이고 이거 수익 중에 일부를 떼주겠다. 오시라.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이전 신고를 했을 때 관청에서는 받아주느냐.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 사무소 확보서를 딱 보고 여기에 만약에 기존에 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거부합니다. 안 받아줘요. 이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을 막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도 사무실 운영하는 개공이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말해요. A가 누구를 끌어들이는 게 지금 법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B한테 승낙서 좀 써줘라 해가지고 A가 B 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이전 신고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받아주면 돼야 안 돼요? 받아주면 이쪽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뻔하게 피해 소장을 빌려가지고 A가 다 영업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다른 멀쩡한 중개사무실로 이전한다고 신고 들어가면 안 받아줘요. 이것도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요. 좀 이상한 게 공동사용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못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죠. 이거 뭐예요? A하고 B가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다 개공들이에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A가 어떻게 됐어요? 영업정지를 얻어맞게 됐어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4개월이에요. 그럼 A는 일을 못하겠네. 이랬을 때 B는요. 영업정지 기간 중이니까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그래버리게 되면 B는 어떻게 돼야 돼? 딴 데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A가 이사를 가주거나 해야 된다고. 근데 A가 이사를 안 가면 B는 어떻게 돼? 공동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사 가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업장소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럴 때는 B는요. 아무리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을지라도 B는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장소를 옮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B가 혜택을 볼까요? A가 혜택을 볼까요? B가요? A가 혜택을 보죠. 이 사람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원래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지금 쌩쌩한 도장이 있잖아. 그 도장을 찍어가면서 A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지금 A가 혜택을 보여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공동사용이 되는 예외가 또 나온 거지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나중에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공동사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지. 힌트가 뭐예요? 영업정지 당하고 나서 누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업정지 당할 걸 예상해서 그 전부터 도장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앉혀놔야지.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럼 영업정지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쉽게 도장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남이라고 한다면 도장 빌릴 때 조금 그렇잖아. 한두 번은 빌려주겠지만 좀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응? 그거 없이 그냥 쉽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간에 이렇게 공동사용 중에 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해도 전혀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지. 도장 좀 내놔봐.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되려면 가족 안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갖고는 그렇게 되겠어? 네. 그래서 최소한 집안에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돼. 2개. 네?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 자격증 따시면 내년에 꼭 보내주세요. 안 되면 동영상으로라도 공부하시라고 하세요. 자격증하고 혹시 관심이 없다고 해도 부동산 공부하라고 하세요. 그게 좋다고. 앞으로 부동산 활동하는데, 경제 활동하는데, 투자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데. 예. 제가 처음에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1년에 몇만 명씩 합격해 나가. 이렇게 합격하니까 좀 있으면 자격증 딴 사람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의 조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제가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 따는 것도 따는 거지만 부동산 공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가지. 학교에서 부동산 경제 뭐 이런 거 파트 쪽에 집어넣어서 가르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뿐만 아니라 커서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경제 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예?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어떤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하든 간에 지금은 혹시 부동산 쪽이 아닐지라도. 예? 자, 이제 하나 끝났어. 이제 2개 남았어 벌써. 교재도 봐야지. 진짜 교재가 다 밑줄 그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재 보시면 86페이지요.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2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둘 수 있다까지, 둘째 줄 앞부분까지. 동그라미 2번 2줄 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개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일반입니다. 형량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가로 3번 가십니다.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2줄 밑줄 그으셔야 되고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서 반가로 1번. 설치 기준 나왔죠? 자, 설치 기준요. 거기서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첫 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왔죠? 제외라고 해야 됩니다.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가 없다. 밑줄.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기억번. 법인의 분사무소에다가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근데 그 뒤에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만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않다.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뭐예요? 그게 특수법인이에요. 응? 특수법인이라고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그러지 않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지 않다가 무슨 말 끝에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책임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앉혀놔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지 않다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오른쪽 갑니다. 반가로 2번 설치 신고. 오른쪽 페이지 중간 정도예요. 설치 신고에서 동그라미 1번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게 둘째 줄 밑줄이고요. 그 밑에 줄 어디에 가서 이런 서류를 내고 신고하는 겁니까? 셋째 줄.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수재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이고 거기다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출할 구비서류가 박스에 나와 있는데 박스 1번이 뭐냐면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보증서류입니다. 보죠, 2번이. 3번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사무소 할 때 그게 사무소예요, 사무소. 분사무소. 예. 그래서 실사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고필증, 교부. 마지막이 뭐죠? 통보. 이 3단계 절차인데 2번과 3번 단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신고필증, 교부. 마지막이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 그래서 밑에 제일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과천시장요. 거기에다가 그 분사무소의 사실을, 그 분사무소의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밑줄. 넘어가시고. 자, 91페이지에서는 한 군데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데 있죠? 파란색으로 된 데를 별표하시고.
그 1번, 2번을 꼭 읽어보셔야 되고 거기가 시험에 나오는 데입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 색깔 다르게 된 데 있잖아요. 파란색. 예, 거기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92페이지.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 가로 4번에 보면 반가로 1번에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필요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칠판에서 몇 가지 봅니다. 명칭 사용 의무예요. 명칭이 뭐냐 그러면 이게 상호예요. 중개 사무실의 상호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무소 명칭 중에 보면 고구마 부동산 이런 것도 있어요. 딸기 부동산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돼지 부동산 보셨어요? 돼지? 그것도 있고. 대박, 행운, 삼성, 현대 다 있어 다.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응? 그게 상호고 명칭이에요. 자, 그럴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예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중개예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호 쓰는 대원칙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쓸 때 예를 들어서 황소부동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X입니다. 황소부동산 중개는요? 되고 황소부동산 중개사무소는요?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 돼. 부동산 중개란 말이. 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 부동산 컨설팅 중개 사무소. 됩니다. 여기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중개란 말이 들어갔으면 됩니다. 있든지 말든지요. 그런 뜻이에요. 자, 행운 공인중개사 돼요, 안 돼요? 행운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 사무소가 들어가야 돼. 행운 공인중개사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이건 될까요? 대박 부동산 사무소.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살려지려면 중개란 말이 더 들어가든지 사무소 요 말을 갖다 살리려면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결합돼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1번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부칙개공은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죠?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양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게끔 쓰시오 이 말이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쓰시오라고 법은 없어.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라는 얘기요. 쓰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명칭을 이렇게 안 쓰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 위반이야?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 그 얘기를 하는 게 93페이지예요.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여기 지금 위에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칙개공령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라? 부동산 중개라고 써라 이 얘기죠. 됐습니다. 넘어가셔서 94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두 번째 얘기. 자, 두 번째 얘기가 5개 광고물 설치라고 돼 있죠. 네. 가로 2번요. 이것을 갖다가
자, 칠판에 보시면 간판 실명제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고요. 간판 실명제. 간판에다 이름 적어라 이 말이야. 간판 실명제. 간판을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5개 광고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물론 간판이라고 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 말을 더 많이 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간판 실명제라고 우리끼리 이거 부를 수 있어야 돼.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간판 실명제야.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 여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간단해요. 간판에 이름 적으라고. 근데 모든 간판은 아니에요. 보니까 가로형 간판 이게 제일 많죠. 옆으로 길쭉한 거.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돌출 간판은 중개사무실 출입구 쪽 위쪽에 보면 간혹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부동산 보통 하얗게 돼가지고 또는 노랗게 돼가지고 삼성부동산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 돌출 간판. 원래 여기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서 그렇지. 돌출 간판이.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이건 드물죠죠. 옥상 위에 간판. 이 4가지 간판에는 이름 적으라고요? 사장님 이름 적으라고. 간판 실명제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잡다한 내용이 나오는데 막 혼동돼요. 이름을 적는데요. 이름은 누구 이름 적을까? 요게요. 간단해요. 시험 나오는 게. 법인 간판일 때는 누구의 이름 적어요? 대표자 이름 적어요. 틀릴 사람 없어요.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 나왔을 때 이거 계속 물어보는 게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사무소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되겠어요? 간판에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죠?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틀리긴 해요. 딱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4가지 간판이에요. 모든 간판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다고.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게 거기 있는 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반가로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이란 말이에요. 밑줄 그어두시고 거기서 첫째 줄부터 셋째 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몽땅 밑줄 긋는 거예요. 특히 둘째 줄 뒤에 가면 대표자 법인의 경우는 누구의 성명을 적죠?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누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책임자. 그거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가보시면 5개 광고물이 모든 5개 광고물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거요? 가로형 간판, 또요 세로형 간판, 또요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입니다. 요렇게. 이거 어기면 간판 실명제를 어겼다 그러면 이것도 제재받는 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갑니다. 가로 3번이요. 가로 3번.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 뭐라고 돼 있냐면 표시 광고 얘기가 나옵니다. 표시 광고. 이 표시 광고하고 요 간판 실명제하고 잘 구별하셔야 돼. 표시 광고 요것은 광고 전단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실 때 광고지에 광고하는 거. 이건 어디에 광고하는 거죠? 간판. 간판에 뭘 적으라고요? 이름. 그런데요, 일단 표시 광고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개공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공이라든지 중개보조원은요, 광고를 내지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만 광고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고요? 개공만. 그런데 광고를 낼 적에 광고지에 반드시 들어갈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갈 게. 그게 뭐냐면 사장님의 이름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의 명칭요. 상호요. 명칭 상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소요. 주소. 소재지. 네 번째가 연락처요. 연락처. 전화번호. 이 4가지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갈 내용이라는 거지. 4가지가. 자, 다시 한번 봐요. 5개 광고물에 그 중개업소에 전화번호 들어가야 됩니까? 5개 광고물에 전화번호 들어가냐고? 연락처? 안 들어가잖아. 5개 광고물에 그 중개사무소에 소재지 들어갑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 이름. 그러니까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저쪽 거요, 저쪽 거, 가운데 거? 여기에 제 이름만 이렇게 써. 간판 달아놨어.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해지지? 이렇게 간판을 달 사람이 없지만 법 위반이 아니에요. 간판에 뭐라고 그랬어 지금? 간판 실명제라고 지금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네. 간판에 뭘 적으라고? 이름. 적었잖아 지금. 전화번호도 없고 상호도 없고 그러잖아. 괜찮아. 법 위반 아니란 얘기야 이게. 너무 유명해서 알아서 오겠지 뭐. 그런데 광고지. 간판이 그렇다는 간판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광고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막 전화번호 적고 상호도 이렇게 안 적잖아. 예? 보통은 여기다 무슨 상호 같은 거 크게 적잖아. 어? 기억하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막 적어놓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대표 해가지고 이름도 적지. 보통 그렇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간판에는 뭐만 적으면 오케이야? 이거 간판이야.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 돼요 안 돼요? 희한한 간판만 얘기하죠 지금. 간판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고. 이렇게 수업하면 4시간 수업해야 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 간판 법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 지금 몇 번 간판에다 이름 적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는겨. 아 간판에 이름 적으라고. 이름이 안 적혀있잖아 지금. 법 위반이지. 부동산 사무실을 갔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저거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라니까 그래. 이런 문제를 냈다고. 자 사무실 갔더니 간판이 없어.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봐 모르잖아.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안 달아놔도 간판 안 달아놨다고 뭐라고 제재를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 언제 간판 설치하라고 그랬어? 간판을 달았다면 이름 적으라고 그랬지. 괜찮아. 이거 2번이 나왔다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달아도 괜찮아. 달았어. 그럼 뭐요? 이름 먼저 들어가. 그 뜻이야 저 말이. 간판 얘기했어 이제 겨우. 광고지야 이번에는. 광고네 광고. 여기 이제 매물 중개상물 매물 같은 거 쭉 광고했겠지? 응. 여기에 자 동작구 노량진동 이런 소재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상호가 대박 부동산 중개야. 상호 들어가야 된다고. 응? 사장님 이름이 고정원이야. 이름 들어갔지? 상호 들어갔지? 주소 들어갔지? 이렇게 해서 광고 냈어. 법 위반이 아니야. 뭐 때문에? 전화번호가 빠졌잖아. 812 어쩌고저쩌고 전화번호 빠졌잖아. 이거 빠지면 100만 원이 아니고 과태료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셔야 될 게 간판 실명제 그러면 간판에는 무조건 이름. 광고지에는 4가지. 4가지를 기억하실 때 성명, 이소연 4가지. 성명, 이소연 이렇게. 저희 집사람 이름하고 비슷해. 성명, 이소연. 똑같진 않아요. 성명, 이소연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그게 지금 오른쪽 페이지 보면 파란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게 성명, 이소연이죠? 파란 박스가? 예. 근데 방가로 2번 보면 개공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표시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개공만.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보세요. 96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단가로 2번에 제일 아랫부분요. 철거 의무라고 돼 있죠? 보셨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간판 철거.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 제일 요 내용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간판 철거가. 최근에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간판 떼는 거라고. 중요한 것은 간판을 떼야 되는 그 사유가 3가지가 있어. 제일 밑에 보면요. 단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을 철거할 때는 어떻게 철거한다고요? 지체 없이 철거죠. 간판 뗀다고요? 어떤 경우냐? 자, 오른쪽 페이지 위로 가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번. 1번이 뭐죠? 이전 신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사무소로 이전 신고했을 때도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2번은 뭐죠? 폐업 신고. 자, 사무실 폐업했을 때도 간판 떼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강제 폐업이죠? 등록 취소. 강제 폐업했을 때도 뭐예요? 간판 떼야 되죠. 취소, 등록 취소. 이 세 가지가 간판을 떼야 되는 사유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어차피 철거니까 이 철자를 따서 처리, 패치다. 이렇게. 처리, 패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처리가 애 이름이에요. 패치가 등에 붙이는 패치 얘기하는 거예요. 처리, 패치죠. 뭐 열 내리거나 막 할 때 붙이는 거, 멀미할 때 붙이는 패치 있잖아요. 그런 거. 처리, 패치. 철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유 꼭 기억하셔야 돼. 이럴 때는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만약에 휴업을 합니다. 개공이 휴업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아니요. 이때는 철거 사유가 아니죠. 휴업은 어떤 경우요? 폐업요.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폐업입니다. 이럴 때 간판을 띄시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자발적으로 안 띄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관청에 가서 대신 떼줘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그걸 대집행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밑에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집행할 수 있다. 비용은 나중에 물립니다요. 그런 얘기요. 자, 됐고요. 이거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자, 한 15분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보면, 자, 명칭을 잘못 썼어요. 과태료. 자, 간판 실명제 위반했어요. 과태료. 웃으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에서 뭐 빼먹었네? 과태료.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웃으면서 받을 수 있다고. 간판 철거하면 이것도 나중에 비용 물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웃음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아닌 자가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저런 명칭을 쓰게 된다고. 제일 앞에 거.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그러면 크게 법을 위반한 거야. 아닌 자가 썼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라고. 아닌 자가 이렇게 명칭을 써서 1항 1반이에요. 무섭다고 여기는.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만 뭐 하도록 돼 있어. 표시광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했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과태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형사처벌이에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인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거나 또는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데 이 사람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아무개라고 팠다고. 그래서 뿌려가면서 영업해. 그러면 여기에 걸려요. 잡아간다고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시험 볼 때는 어렵지 않는 게 아닌 자란 요 글자만 아시면 돼. 아닌 자란 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아닌 자가 뭐 했다고 나오죠. 1항 1반이에요. 무조건. 아닌 자가 뭐 했다. 아닌 자가 뭐 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알아두세요. 제일 마지막 거. 무자격자가 명함을 파서 공인중개사 김연아 이렇게 무자격자가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면 1항 1반이에요. 대놓고 썼으니까 증거도 딱 확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했냐면 자 무자격자인데 명함 근데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상호가 뉴스였어요. 뉴스. 그리고 거기에 대표라고 해가지고 김연아라고 명함을 판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뉴스고. 근데 이분이 지금 뭐예요? 학원 다니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이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동업했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자격증도 없는데. 근데 그 옆에 사무실을 보니까 28회, 27회, 25회, 23회, 19회, 17회 이런
합격생들이 빛나는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돈을 못 벌고 있어.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무자격자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플까요 이 사람?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요? 내과가 아니고 구청 가요, 시청 가요, 일러요. 그래서 여기 조사 나와가지고 탈탈 털었어. 그런데 여기 자격증 건 사람이 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해서 대여 같은 거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죠? 안 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털다가 뭐가 걸렸냐면 명함 뿌린 게 나왔어. 명함은 이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뭐라고 써서 명함을 뿌렸어요? 대표라고. 보통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님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97%이기 때문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97%야.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상호가 적혀있고 대표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7%가 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섞어버리면 무자격자라고 생각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표라고 쓰면 대놓고 공인중개사라고 쓴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 걸로 봐서 형사처벌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명함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대표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수업을 듣고 다음 주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야 여기 수험생 같은데?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시더라고. 명함을 구경시켜줘. 야간반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경시켜주시는데 거기 앞에 직함이 없어. 저런 경우야. 그래서 자, 조교 문제가 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을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우리 교재는 97페이지부터 99까지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자, 칠판을 보셔야 돼. 자, 사무소 이전은 사무소를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이전 요게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꼬박꼬박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여기. 자,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인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광명시에 있겠죠.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광명시에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이사를 갑니다. 자, 어디로 이사 갈 것 같아요? 과천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전하는 절차가 5단계야. 자, 첫 번째는 짐 싸서 이사하고 과천시청에 가서 과천시장한테 이전 신고를 하고, 자,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넘어가면 과태료 물립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이때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신사증 들고 와야 돼요. 이전 신고하러 갈 때 들고 갈 서류. 자, 신사증, 신사증명서, 신사증. 그죠? 신사증 들고 와야 돼. 그죠? 신사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네. 우리 민법 선생님. 만난 지 꽤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옛날 종로에서 딱 뵀는데 와, 신사야 신사. 그래가지고 저한테 언제나 밥을 사주셨어. 근데 여기서 만났네. 예. 자, 신사증이요. 아마 이 박사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신사증 있을 거야. 요 신자가 뭐냐면 이전 신고서예요. 신고서. 요 관청에 가면 있어요. 비치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이 뭐냐 그러면 요 증이 등록증이야. 원래 등록증은 여기 걸었던 거지요. 근데 등록증에 주소가 있어. 근데 주소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등록증 갖다 주면서 고쳐주쇼 이렇게 하는 거야. 주소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과천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확인해봐. 사무실 얻었는지. 그리고 등록증을 고쳐서 재발급을 해주지. 이게 등록증 재교부야. 이렇게. 그럼 재발급 받는 것을 여기다 걸고 영업하시면 A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A는 할 일을 다 했지만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일이 남은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이사 오면 이 개공의 등록 관청이 여기로 바뀌거든. 옛날에 여기였다가. 그러니까 과천시장이 뭐라고 하겠어? 광명시장한테
관련된 서류를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련 기록을 송부해주게 돼요. 이게 마무리 절차예요. 사무소 이전 절차와 관련해서 이 다섯 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세 군데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무소를 이전하면 과천시장한테 가서 이전 신고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여기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신고하고. 자, 두 번째는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송부 서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송부 서류도 암기하시는데 자, 대신 중학교 1학년이라 이렇게. 대신 중학교가 진짜 있어요. 1학년으로 송부한다. 이렇게.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그게 송부 서류예요. 저희 큰 놈이 드디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유모차 밀고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중학교 가니까 어제 저녁에도 보면서 그냥 너무 대견해. 아직 멀었나요? 그래. 그래도.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인가 제가 삼성 코엑스 있죠? 거기를 가게 됐어. 갔는데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거기 아쿠아리움이 있거든. 유모차 밀고 많이 갔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주차장 그 장소 거기가 그대로 기억나는 거야.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애기들 막 했을 때가 10년쯤 됐지. 그래가지고 막 감회가 새롭더라니까 주차장이. 그 주차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유모차 빼고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 매당 지나다가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손석희예요. 딱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로 알겠더라고. 근데 그냥 머리가 저보다 흰머리가 더 많더라고. 나이가 위니까. 근데 부인하고 손을 꼭 잡고. 그 뽀미 언니는 못 알아보겠어. 할머니가 돼갖고. 나이가 많아. 근데 우리 손석희 사장은 내가 바로 알겠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앞에 쫓아가가지고 사인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뒤통수만 사진을 찍었어. 그것도 잘 이렇게 확대시켜 보이는 걸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같은 둘째 놈한테 너 빨리 앞에 가라. 앞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저 아저씨 보고 와. 내가 저 아저씨 누군지 가르쳐줄게. 모르더라고. 그래서 막 캡처해갖고 막 가르쳐주고 했지.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 막 이러니까 우리 둘째 놈이 그러는 거야. 아빠 그렇게 좋아? 그래 아빠 너무 좋다 막 그랬지. 자, 대신중학교 1학년. 자, 대자가 뭐냐면 등록대장이에요. 등록대장. 카드. 두 번째는 등록 신청 서류예요.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예요. 뭘까요? 등록 신청 서류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부터 나오면 안 되지. 그냥 실사 이렇게 되는 거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2개지. 그 다음에 중자가 뭘까요? 중요한데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나 기록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기록들이에요. 진행 중인 거.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 전에 광명시에 있을 때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이에요. 이렇게 위반행위. 그래서 광명시장이 막 어떻게 해요? 행정처분을 때리려고 난립니다 지금. 응? 근데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광명시장이 행정처분 때리려다가 더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행정처분 때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점잖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과천시장이 넘겨받아서 어떻게 때리는 거지요. 잘못은 어디 있을 때 한 거지만 광명시에 있을 때 한 거지만 행정처분은 여기서 때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때린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응? 달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걸 넘겨줘야 때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야. 자, 네 번째는 최근 1년간 받은 거예요. 이것도 행정처분 서류나 기록이에요.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게 있을 때는 그걸 누적시켜서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뒤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받은 게 있을 때는 넘겨줘서 여기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두 개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들이 되겠죠. 뒤에 두 개는. 그래서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송부서류예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위반행위는 어디에서 했고? 광명시. 근데 이사 오면 행정처분을 누가 때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때리고. 요 세 가지예요. 다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뭐가 있냐면 아까 한 건데 사무소를 이전하면 옛날 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거의 100%예요. 간판 안 걸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사실은? 현실은? 다 걸고 하죠. 근데 이사를 왔죠? 그럼 여기를 지금 없애고 여기를 얻은 거죠, 지금? 이 간판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 없이 철거. 철이 패치할 때 이자잖아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면 과천시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해요. 이전 신고를 바꿔서 통보 한 군데 더 한다고. 어디에 통보할 것 같아요? 협회입니다, 협회. 오늘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등록증을 주고서 협회 통보. 등록관청이 통보합니다. 분사물 설치 신고를 받고 협회 통보. 이전 신고를 받고 협회 통보. 협회 통보할 때는 등록관청은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3개 나왔죠. 총 6개예요. 6개 중에 3개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3, 4월 달 공부할 때부터는 이제 앞에서부터 암기를 해버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하다 보니까 내용 5가지 말씀드린 거요. 빨간 거 3개 하고 노란 거 2개. 됐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97페이지요. 제일 밑으로 가시면 가로 4번에 반가로 2번에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업공인인사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에다 신고한다고요? 요거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서류 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별표 하시고 박스 파란색 박스 별표 하시고 송부 서류 몇 가지라고요? 4가지요. 그래서 1번이 끝에 있는 대장 할 때 대자입니다. 대장. 2번이 또 2번 끝에 있는 신청 서류 할 때 신자입니다. 3번이 최근 1년간 할 때 1년입니다. 1년. 3번이 하나 더 있죠? 그 뒤에 보면 진행 중인 할 때 진행 중자입니다. 대신 중학교 1학년. 이 3번은 행정처분 서류나 기록들이죠? 이 송부 서류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 파란 박스. 자, 밑에 있는 참고 보십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중요한 거 3가지 지금 한 거죠? 칠판에서 빨갛게 칠했던 거 3가지 한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요.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은 이거보다 더 절차가 간단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요거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 광명시에 있겠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으니까 분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하는 걸 보는 거니까 분사무소가 여기 있겠죠. 분점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과천시. 그죠? 과천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갖다가 이전을 합니다. 이게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어디로 이전할 것 같습니까? 모르죠? 네, 의왕시에요. 뭐 제 맘이죠 뭐. 자, 그러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하는 거야. 분사무소 옮기고 이전 신고할 때 과천시장한테 합니까? 의왕시장한테 합니까? 의왕시장? 과천시장? 아니고 광명시장이에요. 광명시장이라고 여러분들 광명에 사시잖아요 지금. 10일 이내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한다고요? 이게 중요하지. 광명시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인 광명시장한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전 신고할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신사증을 갖고 가야지. 신사증. 그때 신이 뭐예요? 이전 신고서. 사가 뭐예요? 사무소 갖고 서류. 그죠? 증이 뭐예요? 증. 이게 최근 시험에 나온 거예요. 등록증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필증이에요. 신고필증. 왜냐면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걸려있고 등록증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분사무소 거는 건 등록증이 아니고 뭐예요? 신고필증이에요. 근데 분사무소가 옮기면 신고필증상의 주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고쳐야 돼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은 양식은 똑같아요. 위에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필증 가져가야 돼. 이걸 기출문제에서 정말 어렵게도 등록증이라고 해서 틀리긴 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자, 2개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자, 이러면 광명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필증을 주소 고쳐갖고 재교부 하겠죠? 이렇게 재발급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분사무소를 이전했다고 신고를 여기다 한 게 아니고 여기다 했기 때문에 과천시장이나 의왕시장은 분사무소를 옮겨온 것을 알까요?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지.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지. 이게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은 저쪽에는 말이에요. 송부라는 절차가 마지막에 나와요. 송부. 이쪽에서 만약에 광명시에서 광명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그러면 송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나 나오는 게 뭐예요? 송부지. 그런데 분사무소를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이 분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광명시장이에요. 법인 개공도 등록은 한 번 하는 거고 등록관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주된 사무소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분사무소를.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전히 광명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해갖고는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송부란 얘기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대신 무슨 말이 와야 돼? 통보. 송보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면 틀리다. 이게 3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자, 교재 보시면 9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반가로 3번 중간 정도네요.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자,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하나요?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이때 동그라미 2번 보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를 송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송부는 요게 봉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송부다 그러면 서류 봉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통보는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쪽지 한 장. 이게 통보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가면 참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 통보한다고요? 협회요. 그죠? 자, OX 문제를 빨리 해보도록 하죠. 풀어 놓으셨죠? OX 문제, OX 문제. 1번은 뭐예요? 결국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예요. 2번은요? 오죠. 등록증을 받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은요? 등록증 줬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죠? 어디에 통보해요? 협회 통보하는 거죠. 국장 아니고요. 자, 앞으로 오는 사람 답답하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된 뒤에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됩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에요.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5번.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아,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네요. 그럴 때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중개보수 받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판 걸어도 지는 거예요. 6번.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의뢰 사원이 될 수 없다죠. 뭐 때문에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요. 7번요. 오해요, X예요, 7번. 왜요? 복권되면 4월 15일 날 복권되는 순간에 즉시 벗어납니다. 따라서 10월 23일은 그 뒤인데 그때는 결격자가 아닌 상태지. 그래서 결격자라고 했으니 X. 8번은요. 선고유예, 착할선차, 결격자 아닙니다. 무조건. 예. 집행유예고 잘 구별하셔야지. 9번. 가석방 되면 자녀 연기가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 연기 지나고 또 3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뭐요? 결격자입니다. 10번요. 벌금 나오면 그죠? 중삼벌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벌금 나오면 중삼벌이 돼야 3년간 결격자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까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네요. 11번요. 11번은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잘렸으니까 이 사람은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면 2015년도까지 결격자가 되고 근데 11월 15일 날 벗어나겠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10월 23일 물어봤죠. 현재는 뭐예요? 결격자죠. 동그라미네요. 12번은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현실적으로 받기 전에 쏙 들어왔죠.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는 없었잖아. 다시 한번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임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 결격자예요? 안 해요? 아니다. 12번 X네요. 13번은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죠. 폐업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죠. 폐업했는데 이 사람이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등록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결격자. 14번요. (14번은) 부정행위자는요 5년 동안 시험은 못 보는 건 맞습니다만 결격자가 아니어서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죠. X. 15번요. 부칙개공이나 공인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가 없지요. 동그라미고. 16번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이고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아니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는데 책임자를 공인인사로 둬야 될 필요는 없다. X죠. 17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요금 뭘로 정하죠? 국토부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요. X죠. 자, 18번요.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공의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무실로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한다고 나왔죠. 사무소를 이전해서 공동사용 됩니다.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의 사무실로 이전해서 공동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9번요. 송부서류 물어보고 있죠. 대신 중학교 1학년 신자입니다. 신청서류 송부서류 맞죠? 동그라미. 20번요. 통보. 분사무소 이전이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알려줘야 되겠죠. 통보죠. 송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21번요. 의정부 걸 평택으로 옮긴 거야. 분사무소를.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했다는 신고를 어디 쫓아가서 해야 돼요? 평택시 아니고 의정부시 아니고 동네 구청장. 멀리서 왔네. 자, 22번요. 분사무소에다가는 뭘 걸어놔야 돼요?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합니다.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부전사무소는 등록증 원본. 그죠? 23번요. 옥상 간판이죠.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간판 거기다가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될까? 분사무소니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지. 대표자 아니고. 24번요. 개혁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들어가게 써야지. 그렇게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등록 취소처럼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죠? 마지막 25번.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죠. 차리 패치 기억하셔야 돼.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